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친절하며 완벽해 보였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가면을 쓴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위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심리학 용어를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탐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시간 관계를 맺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내면의 실체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함, 상냥함, 때로는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모습 뒤에는 사실 정교하게 숨겨진 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선적인 삶에 거의 헌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진짜 모습은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 이기적인 면도 있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바로 타인을 착취하려는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조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태도.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그들의 관계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위험한 계획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당신의 든든한 지지자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내면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죠.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제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사소한 거짓말들이나 앞뒤가 맞지 않았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분명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곳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에 대해 물었을 때 너무나도 능숙하게 변명하며 상황을 빠져나갔던 모습.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기꺼이 조언을 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가르치고 지시하는 사람의 위치에만 서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신뢰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진정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비판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비판의 화살이 다음 차례인 당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자신의 장점은 끊임없이 부풀리고 과장하며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는 최대한 축소합니다. 만약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탓이거나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당신은 한 명의 능숙한 연기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고 진짜 모습이 없으며 기만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사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위선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거짓된 페르소나, 즉 가짜 자기에 헌신하게 만드는 걸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단순한 자기 방어를 훨씬 넘어선 문제입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자기로 사는 것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학습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따뜻한 이해와 격려 대신 혹독한 비난을 받았거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거부당하거나 처벌받았던 경험들이 쌓여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 내면에 무효화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비판받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채워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쓰레기통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고 바로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그 쓰레기는 썩기 시작하고 결국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슬픔, 불안,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억누르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 감정들은 썩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병들게 하고 시큼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위선 뒤에는 바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배운 규율이나 가치관은 내면의 성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야 칭찬을 받는다와 같이 자신의 행동 기준이 외부의 규제나 보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성숙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할 수 있는 자유,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그것을 함께 분석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는 건강한 관계 대신 오직 비난과 처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는 생존 전략을 터득하게 되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수십 년 동안 그 연기 기술을 연마해온 베테랑 게임 플레이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게임판 위에 올려진 하나의 말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환멸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혼란에 빠뜨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신뢰했던 사람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위선은 그들이 갈고 닦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똑같은 연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무대에 잠시 올랐던 배우였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칭찬할 때 그 말에 완전히 도취되어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맡기지 마세요.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거절하거나 실망시켰을 때 그것 때문에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도 마세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엄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착취자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가 사실은 빛나는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속이 텅 빈 가짜 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허탈감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그 연극에 더 이상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평화의 여정을 걸을 수 없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만큼은 내면의 굳건함과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